네, 오늘도 여성의 소자본 창업 코너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창업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성공하신 분들은 여러 메뉴보다 단일 메뉴, 여러 품목보다는 단일 품목. 그러니까 이제 주력이 있고 사이드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같이 겸하는 그런 분들이 성공률이 더 높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외식업인 경우는 맛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는 그릇도 중요하고 거기다 포장이면은 포장 용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점인 경우는 품목에 대한 품질 그다음에 포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초보자인 경우는 단일 품목으로 도전을 하시는 게 성공률이 더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팁 하나 전해주시면서 인사를 좀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은요,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신 분입니다. FC전략연구소의 김종민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중국도 자주 오가셨다고 하던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러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무래도 중국이 요즘 그 우리나라 한류 바람, 특히 드라마의 영향도 있고요. 그 K푸드가 굉장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K푸드의 대표 주자 하면 치킨 아니겠습니까? 오, 네네. 예. 그 치킨 전도사로서 중국 분들한테 소장님께서요? 네. 네. 치킨 메뉴 교육 그리고 치킨에 대한 그 중국인들의 그 점포 오픈을 지원해주는 일들 그리고 중국 분들이 중국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정말 바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정말 한국을 넘어서서 중국까지 영역을 넓히셨군요. 네. K푸드의 덕이죠. 그래요. 중국에 좀 좋은 목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새로운 창업 아이템 나눠봐야 될 텐데요.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 건지 소장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창업 시장에서 쭉 살펴보면요, 비교적 유행을 많이 타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도 않았던 그런 모던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렴한 창업 비용으로 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싶으시다 하면 아마 이 아이템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카레 전문점을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 우리나라 카레 전문점이라고 하면은 거의 커리와 카레 이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커리는 인도식에 대한 음식들을 좀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창업 시장에서는 일본식 카레 전문점 형태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네. 여러 가지 토핑을 메뉴 위에다 얹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전문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사실 오늘 점심에도 카레 먹고 왔거든요. 그러셨어요? 오늘 토크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식 카레를 먹고 왔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카레 전문점에 대한 특징, 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카레 전문점은 저도 이제 한 이틀, 3일 전에 취재하면서 한번 집에서 만들어 먹어봤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건강에 좋고 노화 방지를 하고 치매 예방에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웰빙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업종이 더 뜨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강황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네. 이 성분이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 이게 방송을 탔어요. 네. 방송 타면 유행처럼 확 번지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영향이 컸던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이제 많이 카레 전문점이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메뉴 하나를 갖고 승부를 내는데 그 메뉴 하나라도 소스가 다양하게 만들고요. 매운맛 정도를 아주 매운맛, 중간맛, 안 매운맛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이제 토핑을 얹어줘요. 네네. 뭐 치킨 가스를 얹어준다든가 함박스테이크를 준다든가 돈가스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일 메뉴로 승부하는 업종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 관련, 웰빙 관련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늘면서 네. 카레 전문점이 더 많이 관심이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메뉴가 단일하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업종에 대한 노하우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비교적 쉬운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독립점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자기가 소스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가져야 되지만 네. 체인점으로 하는 경우는
그 소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면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초보자들도 접근이 쉽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소스가 갖고 왔으니까 주방 인력이 전문 인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판 거에 비해서 원재료비가 비교적 저렴하게 들고 마진도 많이 남아서 업종이 좋은 거죠. 인기가 좋은 그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워낙 카레를 좋아해서요. 카레 먹고 싶다 하면은 굉장히 쉽게 주변에서 카레 전문점을 찾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카레 전문점이 어떻게 창업이 되는지 창업 형태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형태, 창업의 유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여성 창업이나 소자본 창업에 초점을 맞춰서 개설된 좀 작은 형태의 규모의 사례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네.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 카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어떤 그 짜투리 매장 같은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그곳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좀 예를 들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경우는 그 틈새 아이템으로 아마 굉장히 좀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만한 그런 사례인데요. 오피스 고객들이 이런 전문적인 카레들을 의외로 또 점심 메뉴나 이런 메뉴 선택이 굉장히 선호해요. 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더 선호를 하죠. 네네.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또 남자 고객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선호 아이템들에 대한 부분이 그런 오피스가에 집중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상가나 생활 밀집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카레에 대한 독립 메뉴보다는 돈가스나 면류 같은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카레를 대표 메뉴로 앞세우고 나머지 이미 검증된 추가 아이템을 보조 메뉴로 판매하면서 매출의 안정을 기획하는 뭐 이런 형태로 메뉴를 구성하고 판매하는 네. 그런 유형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아이들 가운데서도 뭐 돈가스 카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로 갈수록 이제 아이들에게도 적합한 그런 다양한 메뉴가 선보여진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너무 많지 않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기 위해서요. 현재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 식품 회사의 뭐뭐뭐 3분 카레 이런 거 있죠. 네네. 예, 그 시장이 점점점 주식 자체가 그냥 몇 배로 올랐대요. 아. 그 이유는 살펴보면 네. 싱글 가족, 1인 가족, 2인 가족이 굉장히 늘면서 가정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카레를 딱 띄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2011년 기준으로 모 자료를 보니까 1,000억 규모래요. 근데 이제 가정 간편식은 굉장히 범위가 다양해지겠죠. 네. 그거에 대한 시장 규모는 거의 3조 정도로 예측을 하니까 어마한 시장 중에서 카레에 차지하는 비중도 꽤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카레를 이렇게 볼 때 항암 효과도 있고 치매 예방도 있고 염증 완화도 되고 특히나 이제 다이어트 관련해서 얘기가 되면서 젊은 다이어트에도 여성들 도움이 된대요? 예 도움이 된대요. 네. 그래서 좋은 거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매일 먹어야겠는데요. 네. 그 보면은 음식에 보면 야채도 다양하게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갈 수 있고 네네. 그 외에 이제 덮밥 스타일로 위에 얹어지는 토핑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네. 맥주까지 한잔 견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장 자체는 앞으로 이 카레 시장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전망이 굉장히 밝다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분석도 당연히 맞겠습니다만 이제 전망이 밝다면 또 많은 분들께서 여기 도전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어떤 위험 요소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카레 전문점을 선택하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또 많이 하세요. 인도식 커리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뉴들, 기타 메뉴들을 함께 판매하기 때문에 규모도 좀 있고 고객들이 또 꾸준하게 찾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는데 네. 일본식 카레 전문점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맛과 퀄리티 항상 기본입니다만 이게 받침이 되지 않으면 고객한테 쉽게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메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그 특징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메뉴가 카레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에 담겨 나오는 형태의 비주얼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단순히 밥과 카레 그리고 그 위에 토핑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다양화되게 차별성 있게 제공하거나 고객들의 만족도를 주지 못하면 아무래도 평판이 안 좋게 되거나 영업 부진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 소지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위험 요소까지 두루 점검을 해봤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해서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좀 나서 볼까요? 우선 창업 비용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느 정도면 창업할 수 있을까요? 그 형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점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노하우를 갖고 창업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때는 노하우 전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네. 맛있는 집에서 하다못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서부터 해서 그 노하우를 배워갖고 나와서 창업하시기를 권하는데요. 그때는 가맹비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가맹비는 없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나름대로 있게 돼야 되고 그 인테리어 비용이 보통 체인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체인점은 한 500에서 700 정도 가맹비가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33제곱미터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10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네.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간판하고 쌓인물들이 한 3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방 설비가 한 900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점포를 임차료를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한 4천만 원 선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가능한데 네네. 그 집기도 구입해야 되고 홍보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이 이제 충분히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독립점으로 했을 게 달라지는 점은 가맹비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조금은 가만히 돼서 점포 제어가 3천만 원 정도 드는데 싸게 파는 방법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집기, 중고 집기들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황학동 중앙시장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비용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기존의 네. 식당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얻는다 그러면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 진품 인수를 하거나 집기를 중고 집기를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맛에 자신이 없으면 아까 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일 품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끓이면서도 보니까 가루가 있고 고형이 있고 그렇거든요.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걸 제가 두 가지를 하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품목 선택할 때 원재료 선택할 때 제대로 된 거를 선택하실 수 있게끔 거래처를 확보하시고 또 하나는 독립점으로 하게 되면은 분명히 끓이는 노하우를 배우신 다음에 그 비용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업 비용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프랜차이즈일 경우 그리고 그냥 독립점으로 할 경우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남길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외식 아이템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뭐 333이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렸었는데요. 네. 원재료비와 직간접비 그리고 수익 그렇게 비례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요즘은 수익 구조가 조금 낮아지고 원재료비가 조금 높아져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카레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일본 그 카레 원료의 식자재, 그러니까 카레 원료, 일본 카레 맛을 내기 위한 그 원료 외에는 나머지 식재료 가격은 그렇게 과하거나 비싼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면서 원재료 비율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좀 클 것 같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건 타업종에 비해서 주방에 그러니까 주문 후에 동시 가동해서 메뉴를 생산해내는 형태의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방 인력이 적게 들어간다. 네네. 그래서 한두 명 정도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일 매출을 약 한 80만 원 정도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은 네. 25일 기준으로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요. 네. 거기에서 정말 작게 잡았습니다. 네. 20% 정도. 예, 작게 잡아서도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매출이 작거나 하더라도 이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 때문에 충분한 영업이익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낮게 잡아도 한 20% 정도 우리가 좀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신다면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창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네. 창업 전략 이제 좀 나눠주셔야죠.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고 맞벌이가 증가하고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식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지면서 그 시장을 겨냥한 게 이제 그 굉장히 주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전자레인지에서 데펴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용기가 포장 용기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그 용기째로 데펴서 바로 식사를 가능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커서 그 혼자 살 수 있는 분들을 겨냥한 그런 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전략을 드린다 그러면은 그 중복될 수 있어요. 업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다른 메뉴 취급하는 곳에서도 카레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전문점이라 그러면은 주위에 이제 시장을 정확히 조사를 하시고 네. 되도록이면은 젊은층, 남녀노소가 좋아한다 그래도 젊은층이 더 선호하는 그런 메뉴이기 때문에 젊은층 왕래가 그렇게 많은 곳에 선점을 하는 게 더 좋겠고 네. 만약에 꼭 좋은 자리 아니더라도 맛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면도로 2층 면이 좋은 전면이 좋은 간판 효과가 좋은 그런 것도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게끔 노하우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독립점으로 하시든 체인점으로 하시든. 네. 근데 체인점인 경우는 소스를 일정하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맛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독립점인 경우는 내가 기분에 따라서 음식 맛이 좌우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 조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레 한 가지이기 때문에 기본 소스를 다양화해야 될 것 같아요. 매운맛, 안 매운맛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이제 강한 맛, 안 강한 맛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위에 얹혀지는 토핑 단순하게 카레만 주는 게 아니고 네. 토핑을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 그러면 소스도 선택하고 맛도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 먹는 그런 기분이 되기 때문에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집에 가서 먹고 싶은 사람 의외로 많거든요. 바쁘니까. 또 네. 사무실에 가져가서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뿐만이 아니고 포장 용기를 잘 생각을 하셔서 그에 대한 노하우를 구사하는 것도 성공적인 매장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지금 뭐 전략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소장님도 이 카레 전문점을 성공을 이끌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다면 좀만 더 풀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카레는 단일 메뉴인데요. 제가 카레 전문점을 좀 서칭하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요즘 그 전에 브런치 카페 혹시 요즘 많이 가보시잖아요. 네네네. 그 브런치 메뉴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접시에 담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고 그다음에 입으로 먹습니다. 근데 지금 카레 전문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쭉 해오던 그 틀 그대로 카레와 밥과 토핑의 이 단순 조합으로 계속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 이런 형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 포인트라고 하면은 사실 단일 메뉴에서의 성공 요인을 굳이 찾는다면 담아내는 방법, 그러니까 곁들임 푸드와 컬러 그리고 고객한테 다소 좀 도전적인 어떤 메뉴 구성에 대한 제공까지도 좀 염두를 하고 네. 이 카레를 조금 제공을 해보는 방법의 변화를 좀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굳이 정형화된 어떤 카레에 제공하는 방법을 좀 벗어나서요. 브런치라는 개념에 대한 그 카페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를 좀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그 안에 샐러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좀 곁들여서 함께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신다면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좀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컬러를 바꾼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네. 가능할까요? 카레 가지고? 카레 네.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하는 일본식 커리는 네네. 약간 그 브라운 계통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컬러 말고 음식들에 조합되는 컬러들, 그러니까 샐러드와 곁들임 음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튀긴 토핑에다가 네. 브라운 컬러의 밥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너무 다 갈색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이 보여지는 것들을 그래요. 접시도 좀 큼직하게 해서 다양한 조합을 해서 제공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성공 전략까지 다 나눠주시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이 카레 전문점 굉장히 전망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전략들이 다 합쳐진다면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일 메뉴로 갈 때 위험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맛이 없으면 또 비주얼이 안 좋으면 좀 이런 부분들 색깔이 안 맞고 사람들한테 식욕을 돋구지 못한다면은 네. 안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정말 사람들이 들어오기 좋은 매장은 권리금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간다 치면은 거기에 올라올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흡입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하고 메뉴하고 맛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높아져야 돼요. 네. 높아지면 소비자들이 그걸 찾아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단일 메뉴로 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자재 관리가 비교적
좀 싼 편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주 원료가 되는 뭐 강황이라든가 이런 거 구하는 것도 거래처를 확보하면 되겠지만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감자 많이 들어가죠. 감자를 제가 박스로 사봤어요. 인터넷에서. 네. 동네에 살 때 요만한 거에 한 뭐 3, 4천 원 이렇게 했는데 박스로 사니까 8천 원이면 어마하게 양이 많게 그래요?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런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도 원재료를, 식자재를 엄청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네, 근데 또 네. 하나는 단일 메뉴지만 내가 남편하고 아니면 내 동생하고 내 아들하고 계속적으로 주방 정말 기술을 연구를 해서 노하우를 배워서 하게 되면 굳이 체인점 아니더라도 내가 독립점으로 해도 굉장히 시설비도 줄이면서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원장님 앞으로 감자 한 박스 사실 때 공부해요. 그래요. 좋아요. 네. 자, 전망이 밝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까지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소장님께 드려볼게요. 네. 실제로 이렇게 카레 전문점을 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아이템이잖아요. 좀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사례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면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자본 작은 규모에서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짜투리 매장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푸드코트 내에 입점해서 카레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이런 형태도 굉장히 아주 선호한 그런 형태의 입점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푸드코트 내에 입점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기본 고객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마음대로 좀 조정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A급 푸드코트지는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B급에 조성이 돼 있는 주상 복합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건물 내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 입점을 하셔서 이 아이템을 창업을 하신다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카레 전문점에 대한 궁금증 해소해보는 시간 좀 가져봤고요. 여러분께 좀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